네, 이 거리 측정은 메이트 핀 뷰어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의 투자 측정은 또 이분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저는 아침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참 자주 뵀었었는데 요즘에 자꾸 딴 데만 가시고 안 오셨던 것 같은데. 오나시죠. 네. 자,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저는 정말 저희 그 3프로 TV 전에 신과 함께 맞아요. 처음부터 뵀었었죠. 예, 예. 그때 처음 뵙고서도 어떻게 한 인격체가 네. 이다지도 진중하고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일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감탄했었잖아요. 예, 같이 뭐 술도 마셔보고 놀기도 해야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데 뭐 이렇게 보면 다 점잖죠. 예. 노래방 한번 갔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요즘 우리 시장이 그래도 분위기가 최근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다시 또 이제 미국으로 다 최근 막 며칠 사이 미국으로 다 쏠려가는 것 같아갖고 우리 네. 시장 또 다 빠지나 이제 이런 걱정도 좀 되기는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국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분석이 사실 올 초부터 좀 있었는데 예. 이게 또 지금까지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마 미국 시장은 작년 말과 비교하면 주가가 좀 낮을 테고 네. 네. 한국은 뭐 1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스코어로는 한국 시장 투자가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이 상대적으로 뭐 괜찮은 이유는 일단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는 게 좀 뭐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네네네. 네. 작년에 10% 가까이 밀렸는데 주가 지수가 사실 2년 연속 떨어진다 이게 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예, 한국 경제 비관론이 많지만 2000년대 들어서 그런 적이 없었고 네. 미국도 S&P 500 지수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한 해 떨어지는 그다음에 또 떨어져. 이게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우리가 뭐 낙관론 비관론이 왔다 갔다 하지만 네. 뭐 작년에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네. 이번에 네. 뭐 좀 주가에 그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지배구조 개선은 확실히 아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를 좀 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원래 그런 얘기들은 정부 출범 이전에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엄청 나오다가 또 아니요. 이번에 있었죠. 실은 우리가 대선에서 네. 어떤 정파가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예. 뭐 대선에 집권한 정당의 어떤 선택도 선택이지만 이미 변화가 있어요.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작년 1월 초에 증권거래소 와가지고 네. 오셔가지고 뭐 이제 상법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재작년 1월 초에 예, 너무 좀 앞서 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주워 담긴 했습니다만은 네. 또 최근에 금융 관료들이 뭐 상법 개정에 대해서 보이는 이례적인 태도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전에 여당이 상법 개정은 아니지만 뭐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전 굉장히 도도한 그 물결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한 이런 변화가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뭐 시도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장기 정체에 있었던 이웃나라 일본이 뭔가 이런 정책을 써서 뭐 많이 올랐죠. 많은 또 뭐 부작용이나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굉장히 비가역적으로 네. 가는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기업구조 개선과 관련된 변화가 매우 유력해 보이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이미 뭐 그런 주식들이 많이 뭐 올랐나요?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늦었네. 이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를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미국이 그 한국인들의 해외 투자의 메인이지만은 네. 인기는 늘 바뀝니다. 한 15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샀던 데가 중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G2로 미국과 더불어서 크게 성장할 거란 기대로 성장하는 시장에 내 돈을 묻자라는 생각으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중국이 고성장을 할 거라는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요. 뭐 네. 중국 경제에 대한 온갖 비관론이 많지만 미국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중국은 GDP가 한 5% 성장하잖아요. 네. 또 중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도 미국 기업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했을 때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6,000이었는데 네. 지금 3,000포인트대예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죠. 네.
우리가 경제가 고성장할 거라는 판단은 맞았는데 주식은 지금 미국은 올라가는데 반토막이 된 거는 저는 이게 결국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 기업도 돈을 벌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지배구조입니다. 제가 중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활력이 있었던 때가 8, 90년대거든요. 네. 굉장히 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서 그렇죠. 고성장했죠. 네. 근데 8, 90년대 통틀어서 보면 한국 주식이 추세적으로 올랐던 거는 80년대 후반 3조 호황 때 4년밖에 없었어요. 경제가 고성장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고성장이 주가를 배신한 거죠. 그럼 우리 8, 90년대 생각해 보시면은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부가 주주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아. 과거에 이제 50학국 때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프로스펙스 말들은 10대 재벌을 그냥 정권이 날려버려. 네. 이게 경제보다 정치 권력이 우위에 있었고요. 네. 또 99년에는 2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투명하지 않은 이러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네. 일본 경제가 본질적으로 활력을 찾았나 여기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조금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80년대 후반에 기록했던 그 버블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가 많이 성장하니까 내 돈을 여기 묻어두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그거 장기적으로는 오산이에요. 신흥국은 남들 안 할 때 들어가서 히트앤런으로 한 2, 3년 투자해서 빠지는 것이지 네. 내 돈을 물어둔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중국이 됐건 베트남이 됐건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국도 주가가 못 오르는 건 저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 투명성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막 네. 공시의 정책 막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근데 여전히 우리가 바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한진칼 사례만 보더라도 그 정말 대주주가 우리 주가가 올라가길 원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신뢰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이제 물론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룹들도 보이긴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뭘 해야 일반 주주와 대주주가 동일한 목표,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라는 목표를 갖게 될까요? 제 생각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일단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네.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도 상속세율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한진칼은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네. 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주식을 팔 것도 아니에요. 네. 자기가 가져가야 경영권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보면 실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지배주주의 인센티브에 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는 네. 우리가 상속세 부과를 주가에 합니다. 주가에 연동해서 해요. 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합리성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시장 원리주의자,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의 논리로 보면 그래 주가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그 시점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질 때 주식 사서 버는 거고 네. 버블에 걸려서 치명상을 입는 거거든요. 네. 또 그런 잣대로 보면 선대 어르신이 네. 강세장에 돌아가지면 상속세를 많이 내고 약세장에 돌아가지면 상속세를 적게 내요. 그럼 이건 네. 합리적인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는 이 상속세 부과 기준을 네. 주가에 연동시키지 말고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 예컨대 자산 가치나 이런 쪽에 네, 연동시키게 되면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신흥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은 가진 건 별로 없는데 네. 주식은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상속세를 적게 걷는 게 맞냐라는 비판도 당연히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한국처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제 생각엔 좀 높은 상속세는 불일치가 된다 그러면 네. 설사 그런 부작용보단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정부가 뭘 해야 되냐라는 것보다 주주들이 해야 돼요. 내 돈이 걸린 사람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제대로 된
어떤 대등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그 역할이고요. 네. 뭐 정부가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지금 네, 네. 상법 개정이건 자본시장법 개정이건 그 근본 정신은 네. 지배주주와 지분을 조금 갖고 있어 한국은 뭐 절대 50% 지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와 다수 지분을 갖고 있지만 분산된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네. 상법 개정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의 저는 그럼 취지라고 말씀 봐요. 주신 아이디어 생각하니까 재밌네 이게. 예를 들어 PBR 0.7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한 배가 안 되는데 네. 이런 데는 그러네. 그럼 무조건 야 주가 빨리 올려갖고 0.7배뿐만 아니라 네. 0.1배짜리도 있어요. 그럼 아. 그 기업들이 왜 상장하냐? 네. 내가 잘하고 싶은데 네. 이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을 인정 안 해. 네. 그래서 PBR이 0.1배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기업들은 의무를 많이 져요. 주주들도 신경 써야 네. 되고 뭐 분기 실적도 발표해야 되고 소위 상장 유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상장하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우리 비전을 설명을 해서 자금을 받기 위해 주식 팔고 돈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상장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PBR 0.1배, 1, 2배 되는 기업 중에서 아예 자금 조달 안 하는 기업도 많아. 그럼 이런 기업들은 사실 상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럼 왜 상장하냐? 저는 뭐 상속세 절감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자기가 비상장이면 네. 자기 자본이 100이면 100만큼 내는데 네. 주식으로 평가되면 10이야. 그럼 그러면 이렇게 상속세를 상장해야지. 내게 되면 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런 불일치들을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 그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음모론으로 상장시켜서 상속하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시켜서 지 맘대로 또 운영하고 빼먹고 이것도 그런 가능한 경우들은 그렇지만 이제 사모펀드들은 그랬던 케이스들이 좀 네네. 있죠. 예, 이제 배당으로 많이 빼야 되는데 이제 소액주주들과 고배당을 나누는 게 아까우니까. 네. 근데 뭐 그냥 그 공개 매수해가지고 상장 폐지하고.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지배구조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제가 아까 소액주주와 지배주주가 대등한 그 관계를 맺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소액주주들이 무슨 기업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 기업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어떤 의사 결정이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에 어떤 뭐 그 더 의사 결정을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그럼 지배주주가 하는 거는 뭐 잘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몇몇 사례들에서 우리가 뭐 지배구조 논란이 됐던 몇몇 사례들에서 야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 기업 잘 됐어 네. 라는 평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배주주들이 무모하게 M&A 해가지고 망한 사례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장인 회사는 퍼블릭 컴퍼니라 그래요. 퍼블릭 네. 세상에 온 거는 주주들의 돈이 공돈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과 기본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소통의 애티튜드를 가지는 게 제 생각엔 핵심인 것 같아요. 뭐 네. 배당을 늘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금 시련을 맞고 있는데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도 하고 싶고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만년 2등이다가 지금 삼성전자를 제치고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시장의 평가가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주주 환원이란 관점에서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난 15년 동안에 삼성전자보다 배당 성향이 높았던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상장사가 주주들을 생각해서 배당을 하는 거를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네.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 뭐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배당을 받는 게 행복하냐? 내가 주가가 제대로 투자해 주가 오른 게 행복하냐? 그러면 돈 버는 거는 네. 결국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과 주가 상승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투자할 겸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핵심은 진솔한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배당 드릴 때가 아닙니다. 얘기해야죠. 네. 예, 그걸 소통해야죠. 그러니까 그 소통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것을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예컨대 뭐 그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쵸. 저는 상당 부분이 뭐 기업의 소액 주주들이 많이 막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소액주주와 지배주주가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몇몇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뭐 물적 분할 그렇죠. 합병할 때 합병 비율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대등한 논의회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요. 진짜 정답이 없어요. 미국 기업들 상장사들 합병할 때 네.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라 이런 기준이 없어요. 알아서 해. 그렇지만 니네들이 주주에 대해서 소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소명 못하게 되면 집단소송 걸려가지고 망가지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은 소각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네. 자사주 매입 이런 것 자체. 그래서 많이 들고 있는 기업에게 당신들 소각하세요라고 그 주주들이 요구하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네.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 안 해요. 그래요? 예, 애플은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자사주 매입이란 것 자체가 이게 소각의 결국은 경로 의존성이에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주주들 등쳐먹는 사람 아니란 믿음이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지. 자사주를 들고 있게 되면 배당이나 기존 주주는 배당 같은 거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공매도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반 공매도 금지했잖아요. 네. 전 그 정책에 찬성하지 않아요. 그건 과한 정책이고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저는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근데 금융 소비자들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어떤 집단적 문제의식이 있어요. 옳건 그르건 간에. 네. 그럼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네. 1년 6개월 뭐 공매도를 막았던 게 우리 장기적으로 매일매일 열리는 금융시장의 장기 역사로 보면 그게 무슨 대세겠어요. 네. 그럼 이게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코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기업들의 주장이 뭐 저는 아주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식 혹시 투자하시면은 1년에 회전을 몇 번 하세요? 1년에요? 예. 1년이 아니라 일주일에도 따지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2, 3회? 2, 3회면은 이제 그 회전율로 따지면 2회로 잡아도 1년에 회전율이 2,400%거든요. 네. 근데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주주 자본주의에 내재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은 영속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주주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은 너무 자주 바뀌어. 그러면 주주들의 이해관계는 본질적으로 단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캠브리지에 있었던 장하준 교수 같은 분은 이분은 뭐 진보적인 경제학자지만 네. 이게 주주 자본주의가 너무 주주들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 말도 맞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이 본질적으로는 소통의 문제고 만약에 이제 너무 이제 일본에서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해 드리면 일본에서 자진 상장 폐지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이쇼 제약이라고 굉장히 유서 깊은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그 일제 시대 때 한국에 조선에도 들어온 건데 상장 폐지했어요. 왜냐면 주주들이 너무 드세다는 거예요. 네. 뭐 배당해달라.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해야 돼. 네. 그런 기업이라 그러면 저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뭐 다이쇼 제약처럼 이 그 공개 매수해서 지분 다 산 다음에 상장 폐지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도쿄에 가면 긴자 6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거 했던 게 이제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라고 하는 코드명 CCC 상장사인데 이 회사는 비즈니스를 되게 우아하게 하고 싶어. 거기 막 서점도 넣고. 네. 그럼 그 공간은 좋지만은 사실 단기 손익을 중시하는 주주들 입장에서 왜 거기 왜 서점을 넣어요? 김천시키스가 뭐 하는 곳이죠? 쇼핑몰. 쇼핑몰 같은데. 네네. 그러면 그런 네. 회사들은 상장이 취지에 안 맞죠. 그렇죠. 또 뭐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요청할 계획도 없다 그러면 상장 폐지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 폐지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기본적으로 상장된 회사는 돈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막 그렇습니다. 우리 상장하면 누가 한국에 상장하겠냐? 미국으로 간다. 네. 이거 상장이란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장이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베푸는 시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기업이 돈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사업의 비전을 요청해서. 네.
제 생각에는 한국에 상장한 것보다 이 미국에 상장하는 게 상장 유지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 많이 들죠. 뭐 온갖 뭐 주주 행동주의 펀드나 공격 많이 받을 거고 그렇게 본다면 그거 아니고 두 번째. 야, 이게 뭐 상장 주주들 입김이 세지게 되면 자사주 같은 거 매입을 하게 돼서 경영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경영권 네. 유지 비용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자사주가 회사 돈으로 사는 게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야 됩니까? 그럼 지배주주가 자기 돈 가지고 사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주주들에게 받은 돈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소액주주 잘한다는 그런 뭐 보장도 없고 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컴퍼니로서는 이 돈이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우리들에게 돈을 준 주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지금 제도 어떤 개편의 핵심이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업들의 기본 생각이 그런 네.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거가 상장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냥 일반 회사들 가운데 잘 되면 성공하면 코스닥 입성, 코스닥에서 더 잘 되면 코스피로 가. 그 다음에 진짜 최고의 회사는 나스닥 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치 사실 성격이 다른 거죠. 코스피랑 코스닥은 성격이 다른 거고. 상장이 아니라 상장을 받는. 네, 그러니까 마치 예, 그런 레벨이 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서 야 우리는 뭐 코스피 상장 기업이야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그게 예.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름의 기업으로서 일가를 이룬 거기 때문에 예. 코스닥 상장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 기업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상장이란 행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내 사업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가 상장이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면 사실 상장할 네. 이유가 없죠. 또 좋은 기업들 중에서 특히 유럽에 있는 가족 기업들은 상장 안 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거 왜 상장합니까? 주주들과 부를 나눌 필요도 없고 가족끼리 재미나게 하면서 부를 다 전유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코스트를 지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참에 이게 저는 되돌리기 힘들다고 봐요. 우리 뭐 유력 정치인들이 3프로 TV 같은 데 막 오시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뭐 5년 10년 전에 생각 못 했던 건데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 600만 명 하다 1,400만 명 됐어요. 네. 이 주식 투자자라고 하는 소액 주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치 입장에서도 무겁게 다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이 정체된 어떤 그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뭐 이제 아베노믹스나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있으면서 나름 경제에 탄성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세상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오판이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한국거래소 같은 데서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본질은 소통이에요. 작년부터 시작했고 네. 저는 이번에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밸류업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우리가 또 리뷰를 해보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그럼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소통하려고 하는 기업은 그래서 소통의 의지가 있는 기업은 그나마 시장에서 나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기업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자진상폐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난 더 이상 그 시장에서 자본 조달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로 하나 꼽히는 게 그거잖아요. 상장된 기업과 주식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럼 그 의지가 없고 소통의 의지가 없고 자본 조달의 필요성이 없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좀 이렇게 내보내거나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네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상장사가 가져야 될 애티튜드에 대한 네.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것 또한 기업의 권리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압력이 없는 거고 네. 지배구조 개선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해 보자라는 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상장 유지 비용을 좀 더 높이는 거는 어떠세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1년에 한 5억씩 받아. 5억씩이요?
항상 유지하려면 누가 받아야 되나? 아, 약간 백화점 입점료 같은 거. 근데 수십억 들어요. 공시 담당자도 하고 네. 그 비상장법인은 1년에 한 번 결산하는데 4번 뭐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지금도 상장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치러야 될 비용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하는 거는 양질의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기업들은 저는 뭐 일본의 사례들이 뭐 좀 중요한 뭐 그 또 나름의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결국 이제 큰 물줄기는 정해진 거고 이건 뭐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도 두드려 맞기 전에 스스로 이제 좀 바뀌는 모습으로. 네, 그래서 주주들과의 소통도 좀 진솔하게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과 대주주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제도를 만드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다. 이 네, 정도로 오늘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센터장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조만간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